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락 요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장 에너지에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기저효과라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움직임은 되냐 안 되느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의 움직임은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떤 시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바람은 산불이 났을 때 더 산불을 더 키우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산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냥불을 딱 켰어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냥불이 꺼집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원인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첨가해서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세. 세율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기준가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만으로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당장 올해부터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정시장가율 자체를 낮춰봐야 얼마나 낮춰지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팔죠. 예전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틸 수 있겠네라고 예상을 바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잠김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요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거다. 자, 이렇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매물이 출회하는 영향을 미치겠죠. 자, 매물이 나오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상승 요인입니까? 하락 요인입니까? 하락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는 하나 1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면적인 개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 뭡니까? 전월세가 폭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전세 때문에 막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전세로 좀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에 있어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겁니다. 담보대출 완화해주겠다라는 거죠. 1주택자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취득자 이런 사람들의 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번째는 공급에 대한 겁니다. 공급 250만 호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300만 호를 공약을 했는데 뭐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250만 호를 공약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조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둘 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자체로 비현실적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서둘러 집을 장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서둘러서 뭘 사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4종 주거지역을 만든다라든지, 예, 그리고 뭐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재건축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적률을 올려주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양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한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또 막히냐면 실제적인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적률이 변화되고 빨리 뭐 재건축이 진행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용은 비현실적이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용적률이 바뀌고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희망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미 많이 대중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큰 기대감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꼭 숫자 4대3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약간 상승 쪽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두에부터 밝혔지만 폭등은 어느 쪽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폭등은 어떤 식으로도 막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시장의 지금 에너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매우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우 강하지 않은 상승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강력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래 이런 데에서 요 정도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럼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기저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약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계속 거래가 안 오면서 급매물들이 많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정상적인 매물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급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보여질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세 상승과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기저효과 같은 것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개인들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복잡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봐보세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건 거의 현실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내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팔면 너무 양도세로 많이 뺏기니까 그러느니 그냥 갖고 가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증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고민하도록 만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팔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럼 이걸 팔아서 옮겨 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나 뭐 이제 주택을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부동산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부터 부동산을 뭐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나라에서 공급을 더 많이 한다고 하니 이제 청약 점수가 좀 안 돼도 기회가 더 많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가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대출 완화해주고 취득세도 완화해줄 테니까 사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사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복잡한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부동산 전체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강력한 급등 현상이 벌어지고 대세 상승으로 우르르 다 올라가는 이런 일은 이제 안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른 편차는 예전보다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참 어찌 보면 슬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도 그냥 남 따라서 사도 가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러지는 이제는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뭐 하려니까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화내지 마시고 정상으로 돌입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